부천시가 오정동 군부대를 부평구 일신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신동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추진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의 흉물로 남은 놀이공원 시설이 개발지역 철거 문제로 시설 소유자와 부천시가 법정 소송 중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 성인용품까지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겨온 양심 없는 어른들을 붙잡았습니다. 인천시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부천시가 오정동 군부대를 부평구 일신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일신동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일신동에는 이미 삼보급단 등 인천 지역 군부대 집적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집적화 추진 발표 당시에도 주민 반발이 거셌는데 오정동 군부대 이전 사업이 지역의 새로운 이슈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시 오정동의 군부대. 부천시가 이곳 군부대를 부평구 일신동 일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부천시는 군부대 신축을 위해 부평구에 건축 허가도 요청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우리 전 주민들이 한 사람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 군부대 이전하는 것만 해도 지금 난리인데 자기들 살자고 딴 우리 부평구 죽이는 것밖에 안 되고 또 이거를 또 부평구청장은 이걸 승인해 줘서는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지난 2019년 인천시는 삼보급단을 포함해 인천 지역의 군부대를 일신동에 집적화하는 방안을 발표해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 합의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오정동 군부대 이전 소식까지 전해진 겁니다. 지역 정치권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역 간의 어떤 님비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폐해를 주는 이런 일방적인 행정이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부평구는 주민 입장이 있는 만큼 단순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평구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리포트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재필 기자, 먼저 이 오정동 군부대 이전 계획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부천시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네, 맞습니다. 2015년도부터 이제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군부대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그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때문에 이 오정동 군부대를 이전하고 여기에 3,729세대가 들어서는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은 이제 기부대 양여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이전할 지역에 군부대를 지어주고 이제 국방부로부터 오정동 군부대를 받는 이런 방식입니다. 부천시는 3월 중 부대 이전 공사를 이제 시작한다는 방침인데 오정동 도시개발 사업은 2023년 착공해서 2025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평구 일신동 일원의 군부대를 만들어서 그곳에 부천 오정동 군부대를 이전시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부천시가 이 부평구에 지르는 군부대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신동, 그러니까 부평구 일신동과 이제 부계동 일대에 건설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공병부대와 간부 숙소 등을 이제 지을 계획이에요. 근데 부지 면적을 모두 합하면 약 6만 7천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민 합의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앞서 리포트에서도 이제 전해드렸지만 부평구는 주민 합의가 최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는 있죠. 그럼 부평구에서 합의를 이유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이제 군부대 이전은 이제 국가 사무인데요. 부천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명확하게는 국방부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제 명확한 명분이 없는 한 부평구에서 이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 부천시가 이제 행정소송을,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면 부평구가 이제 그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주민 합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과제로 지금 떠올랐는데요. 이미 인천시가 일신동의 군부대를 집적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죠. 그러면서 지역 주민과 지원책 등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주민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일신동에 있는 군 비행장을 이전해 달라라는 이런 요구 사항입니다. 그동안 일신동 주민들은 군 비행장 때문에 이제 헬리콥터가 오고 가면서 나는 이런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는데요. 고도 제한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도 입어왔습니다. 네. 때문에 군 비행장 이전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인천시와 부평구도 군 비행장 이전이 가능한지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만약 여기서 주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부천 군부대 이전도 새 국면을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부천에서는 원도심권 개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천 종합운동장 일대도 그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지역에 오랜 기간 운행을 멈춘 폐놀이시설이 도심 속 흉물처럼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현장 점검 360도에서 이정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천장에 녹슬어 빛바랜 놀이시설. 사람의 온기가 식어버린 놀이공원에는 음산한 기운마저 감돕니다. 3천여 제곱미터 규모. 경인랜드는 지난 2007년 개장해 어린이들이 찾는 지역 나들이 명소로 손꼽혔지만 동심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가족들끼리 토요일, 일요일 날 돗자리 깔고 와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이제 순찰도 무단으로 출입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대부분. 상황이 이렇다 보니 뒤따르는 우려도 큽니다. 인근에 부천 둘레길 등이 있어 오가는 사람들이 늘상 많은 지역. 폐놀이공원은 산책로 사이로 그물망 하나만 넘으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오래전 운행을 멈춘 고장난 회전목마에는 제대로 된 잠금 장치조차 하나 없어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누구나 언제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시설들이 별다른 안전 조치도 없어 또 다른 사고나 범죄 등에 얼마든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얼른 보기 싫어요. 타는 건 몰랐어, 못 봤어. 안 좋죠. 근데 이걸 왜 그냥 계속 이렇게 그냥 뭐 안 하고 철거 안 하고 놓는 거예요? 여기 젊은 애들도 이제 컴컴하고 하면 이런 데 와서 이제 담배도 피울 수도 있고. 한때 지역을 대표했던 놀이시설이 흉물로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십억 원을 들여 경인랜드 놀이시설을 조성하고 운영해온 80대 이모 씨. 개장 10년도 채 안 돼 더 이상 시 소유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갱신해줄 수 없다는 부천시의 통보를 받아야 했습니다. 경인랜드 부지가 역세권 융복합 개발 사업지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야속하죠. 시에서 하는 처사가 2015년도에 개발하겠다고 문을 닫아놓고 지금 가장 개발 관계가 무엇로 여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확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졸속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가? 이후 경인랜드는 놀이시설 사용허가 불허에 따라 부천시를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 소송을 진행했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마지막 소송 결과는 오는 5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수차례 소송을 거듭한 경인랜드는 여전히 적절한 보상이 없이는 자진 철거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어디서 부담하고 철거를 하고 폐기를 해야 손해가 적으냐 하는 차원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진 거예요. 당연히 보상에 따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 보상 후 철거해야지 순서가. 이에 대해 부천시는 경인랜드 부지는 개발 사업 예정지로 수차례 시설 철거 요청에도 경인랜드 측이 응하지 않았다며 행정대집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와 경인랜드의 결론 없는 다툼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피로감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생후 넉 달 된 아기에게서 학대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아기가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이 결정적 단서였는데요. 복지부와 지자체는 아기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넉 달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아기는 현재 아동일시 보호소에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발육이 늦긴 하지만 건강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개월수에 비해서 너무 작죠. 현재 상태는 괜찮고요. 이제 따라잡기를 해야죠. 예방접종도 따라잡기를 해야 되고.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선 아동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것을 신체적 학대 행위로 규정합니다.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것을 학대로 보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아동을 가려내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지자체는 현장을 방문해 학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아기가 넉 달 넘게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동안 왜 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을까? 아기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물었습니다. 거주는 의정부에서 하고는 있는데 근데 실제 주소지는 동두천 아동이었어요. 동두천시에다가 물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도 아기에 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아동이 이성 인권아이나 가족망을 통하거나 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대상에는 지금 없고, 그다음 올해도 이제 1월에 했어요 저희가. 근데 그때도 지금 대상이 없어요. 취재 결과 복지부조차 아기가 위기 아동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아동행복 지원 시스템이 데이터를 취합을 해가지고 아동을 등록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가 제대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가 이것부터 살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인이가 하늘로 간 지 5달. 위기아동 보호망은 여전히 허술합니다. 위기 상황에 있는 아기를 뒤늦게 발견한 지자체는 아기에 대한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담배나 술,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대신 사주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담배 한 갑당, 그리고 술 한 병당 보통 1,000원에서 2,000원, 이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입니다.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대리 구매가 은밀히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푼돈 벌자고 양심까지 던져버린 어른들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검거했습니다. 최지현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가. 지갑과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주자 상대 남성이 담배 뭉치를 건넵니다. 연이어 주위를 힐끔힐끔 살피며 돈을 세는 이 남성. 현금 확인하고 32,000원 확인하고. 성인인데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신 사다 주고 돈을 받는 겁니다. 담배뿐 아니라 술, 성인 용품까지도 대신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되파는 이런 은밀한 거래가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선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른이 대신 구매해주는 일명 델구 행위로 불립니다. 델구 하신 거 맞죠? 네. 방금 그 담배 받은 사람이 학생 같은데 알고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죠. 주로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청소년들과 접촉하고 보통 담배 한 갑 또는 술 한 병당 1,000원에서 2,000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깁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이런 델구 행위를 한 판매자들 12명을 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있는 남성 곁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다가갑니다. 도특사경이 판매자인 것처럼 가장의 수사를 진행한 건데 심지어 교복을 입은 채로 물건을 받으러 온 학생도 있었습니다. 속칭 델구 행위자는 트위터에 대리 구매를 게시합니다. 청소년이 이를 보고 대리 구매를 의뢰하면은 수수료를 계좌 입금한 후에 현장에서 직접 만나 술과 담배를 제공하거나 택배로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에게 들키지 않고 택배를 받는 방법을 안내하거나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행사를 벌이기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특사경은 구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2차 범죄 노출 위험이 높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계양구의회가 15일 시작하는 임시회부터 실시간 생중계를 도입합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의정 활동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김윤순 의장은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른 방청 제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터넷 생방송 송출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실질적인 국민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